안녕하세요. 대시뉴스 코리아의 위클리 리캡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대시뉴스 코리아에서 번역과 컨텐츠 작성을 맡고 있는 조유진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암호화폐와 대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소셜미디어계의 새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구글이 암호화폐 관련된 광고를 금지해서 많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처음 접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또 아직 저희 SNS를 팔로우하고 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 저희 채널 가장 빠르게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첫 번째 뉴스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해 내렸던 ICO 금지가 철회될 수 있다는 뉴스입니다. 코리아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금융당국이 ICO를 허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금융당국이 정보통신기술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업들의 ICO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이러한 주장에는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려진 ICO 전면 금지의 경우에 발행 형식을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토큰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자본시장법의 영역을 벗어나고 또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존재했는데요. 특히 이후에 정부가 보인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에서 부처 간 의견 합치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규제가 과연 제대로 된 심의 과정을 거친 것이냐에 대한 의심 역시 있어 왔습니다. 이후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가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ICO 금지 역시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벤처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정부 부처가 이러한 의견을 주장하고 있어서 귀추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코인베이스가 영국의 바클리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바클리스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유럽, 미국, 중동,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과 코인베이스의 파트너십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특히 코인베이스는 영국 재정청에 의해 전자화폐 면허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인베이스의 서비스는 유럽연합 23개국으로 확장될 수 있기도 했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은 암호화폐에 대해 몸살이는 전 세계적 추세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하여 유럽연합이 영국 시장이 부담스러운 제한 규정을 내는 경우에 금융무역 및 뱅킹 서비스에 관해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소비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바클리스가 제공하는 암호화폐 서비스로 움직이게 되리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코인베이스는 사용이 가장 간편한 거래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인지도에 있어서도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러한 파트너십이 큰 이익을 창출하리라는 기대가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뉴스는 대시코어 그룹이 모건 스탠리 및 시티은행에서 활약하던 글렌 오스틴을 CFO로 섭외했다는 뉴스입니다. 오스틴은 대시에서 일하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된 이유로 대시가 새로운 형태의 돈을 창조하여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확실한 비전을 갖추었다는 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대시가 10년 안에 전 세계 소매업체 지불을 위한 주요 암호화폐로 활약할 것이라는 점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CFO를 섭외한 이번 조치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코어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시 코어팀은 DAO가 소유하는 최초의 그룹으로 법적 조치를 완료하고 2018년 하반기 에볼루션의 출시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데요. 또한 비즈니스적 견지에서 대시를 살펴볼 때에도 2017년 한 해에 대시 하나의 가격이 1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큰 성장폭을 보이고 있었죠. 이에 따라 점점 커져가는 대시 생태계에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CFO 영입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대시의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구글과 페이스북에 이어 트위터 역시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ICO, 토큰 세일, 지갑 및 암호화폐에 관련된 일체 광고가 금지되며 심지어 암호화폐 거래소 광고 역시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제의 목적은 ICO 및 토큰의 경우에 사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기를 피하려다 더 중요한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펀드스트레드의 톰 밀리는 비트코인이 2020년까지 9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는데요. 만일 암호화폐가 이런 예측처럼 성장한다면 암호화폐와 관련된 상품은 결국 중요한 광고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규제가 과도한 수준으로 치닫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사기적 ICO와 합법적이고 건실한 ICO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움직임이라고 보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방금 살펴본 트위터 소식과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트위터와 스퀘어의 CEO인 잭 도시가 비트코인이 향후 세계의 단일 통화가 되리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도시는 세계가 궁극적으로 단일 통화를 가지게 될 것이며 그것이 비트코인 되리라고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잭 도시는 라이트닝 연구소를 위한 벤처 자금을 모금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모아진 자금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잭 도시가 비트코인의 이면에 있다는 점은 자연스럽게 트위터의 암호화폐 광고 금지와도 연결되는데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코인으로 별도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위터의 암호화폐 금지는 궁극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타 코인들을 배제함으로써 코인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이처럼 특정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은 사기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암호화폐 간 경쟁을 저해해서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즉 경쟁이 사라진 세계 단일 화폐는 그 발전을 게을리하게 되고 저급한 제품과 서비스, 나아가 저급한 코드로 잠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알고 나서 잭도시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가 정말로 소비자를 고려해서 해당 금지를 내린 것인지 조금 의심이 가네요. 특히 이러한 플랫폼들의 잇따른 암호화폐 광고 금지가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가 유지되는데 한몫했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살펴보면 더더욱 이러한 의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대시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는데요. 저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다른 모든 뉴스들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잔뜩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스테이 대시.